자, 문제를 보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4일 때 그럼 보통 무슨 생각해? x축과 만나는 거는 보통 뭐야? 이걸 이제 독해야지. 얘는 방정식의 근이지. 이거는 0이라고 부르는 방정식의 근이지. y에 0을 넣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사이 거리가 4니까 보통 무슨 생각을 해? 두 근의 차가 4다 해서 또 열심히 근각에서 관계를 쓰겠지. 근데 봐봐. 머릿속에 그림이 잘 그려지면은 무슨 짓을 할 수 있냐? 대칭축이 1이니까 2, 마이너스 1, 3. 2분의 k가 마이너스 3이라서 k가 마이너스 6이야. 뭐 한 거냐? 뭐 한 거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누가 무슨 뭐 아주 천재적인 암산을 한 것 같잖아. 근데 별게 아니라 그냥 그려야 될 그림을 머릿속에 그린 거야. 우리도 왜 어떤 장면들을 떠올릴 수 있잖아. 그치? 장면을 떠올린 상태에서 데이터를 읽고 해야 되는 거 계산했을 뿐이거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맨날 그래. 뭐가 똑똑하니까 잘하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게 다 트레이닝을 해서 나오는 거야. 나는 내가 풀었던 모든 문제들, 내가 공부할 때, 내가 풀었던 모든 문제들을, 이제, 식을 쓰든 그래프를 그리든 뭐 해서 풀었잖아. 그럼 그 다음에, 항상 옆에다 노트를 풀었거든? 얘는 비워놓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갖다가 이걸 안 본 상태에서 어떤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서 뭐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야 돼. 이 과정이 내 머릿속에서 그날 공부한 게 다 술술술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고 공부를 끝냈어. 그 결과 이루어지는 거지 뭐 누구라고 뭐 처음부터 되고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래프는 많이 그려. 많이 그리다 보면은 어느 날부터 저절로 머릿속에 이 모양이 딱 뜰 거야. 오케이? 머릿속에 저는 그래프가 안 뜨는데요. 그 머릿속에 그래프가 뜰 때까지 그려. 방법 뭐 있어? 될 때까지 하는 거지. 자, 그럼 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야? 얘네만 모르는 거니까 아래로 블록인 거 알고 대칭축을 아는 건데 대칭축은 어떻게 찾냐? 봐봐. 두근의 합 얼마야? 방정식의 두근의 합. 2지. 판 나눠. 왜? 평균 아니야? 그렇잖아. 얘가 이렇게 근이 있으면 얘랑 둘이 있으면은 가운데니까 둘의 평균에 있을 거 아니야. 중점이잖아. 그러니까 두근의 합을 구한 다음에 그냥 반을 나눠. 뭐 마이너스 2a분의 b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두근의 합은 알아야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a분의 b는 말도 안 나오네. 마이너스 a분의 b는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반 나눠서 그냥 평균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고. 그러면 계속해서 무슨 성질을 쓰는 거야? 중점이 뭔데를 계속 쓰고 있는 거야. 그치? 이거 평균접에서 나오는 거잖아? 내분점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거 갖다가 그냥 계속 쓰는 거라고. 안 까먹는다니까 그러면? 아무튼 그럼 봐봐. 그래프를 그렸고 여기 가운데 두근이 있고 가운데가 x가 1인 걸 알았어. 근데 거리가 얼마라고? 거리가 4라고 나왔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2잖아. 그러니까 이 좌표가 그냥 마이너스 1과 3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근데 k는 뭐에 해당하는 상황이야 지금 이거. 제일 편한 게 두근의 곱 아닌가? 물론 아니면은 이거 할 수 있어. 자 봐봐. 마이너스 1로 0 나와야 되지. 아니면 3 넣으면 0 나와야 되지. 그걸로 k를 구해도 돼. 근데 더 편한 게 근각에서 관계. 두근의 곱이 2분의 k인데 그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3이다. 이러면은 개념들을 계속 쓰면서 정말 간단한 연산을 바꿔가지고 암산이 가능한 상황까지 만드는 거라고.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어려운 문제 아닌데 어려운 문제를 그냥 암산한 초단위로 푸는 거라 다 일일이 써보고 있으면서 분단위로 푸는 거랑 다른 문제 아니겠어? 응? 만나는 점의 x좌표. x축이잖아. 그치? 얘가 fx고 x축이라는 거는 y는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둘이 같다고 놓고 x값을 구하면 그게 만나는 점의 x좌표잖아. x 직선에 있는 점이 해인 거예요. 응? y는 0. y는 0의 x축. x축과 만나는 두 점이니까.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해예요. 근데 이게 는 0이 아닐 수도 있지. 바뀌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함수를 이렇게 주고 찾아도 이렇게 풀면 x값이 해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찾아도 이게 두 개 x좌표 찾으면 그게 얘랑 얘랑 같다고 놓고 푼 방정식이 해야. fx는 gx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식을 세워놓고 나서 방정식 해를 찾으면은 그게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x좌표를 찾는 거라고. 자, 그 다음. 자, 2차 방정식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식은을 갖는데, 자, 정보가 여러 가지 있는데, 마이너스보다 큰 정보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식은이라는 정보도 있어. 근데 이제 서술의 편의성을 위해서 주어진 식은만 fx라 불러볼게. 모든 정수 k 값의 합이거든. 그러면은 이 상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마이너스보다 큰 두 근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고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얼마? x는 1. 중요해. 이거 되게 중요해. 나중에 문자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누가 얼마인지 되게 중요해. 아, 그다음 한 가지 더. 내가 지금 그래프 그릴 때 x축, y축 그렸어? 안 그렸지? 필요한 것만 그리는 거야. 괜히 x축, y축부터 그래프를 그린다고 x축, y축부터 그리거든? 그러면은 정보가 먼저 모르니까 못 그린다고 하고 안 그려버린다고. 아는 만큼만 그리면 돼. 아는 만큼만.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식은이지. 두 식은 같으니까 뭐야? x축을 두 근의 원하에 그려.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식은이잖아. 그러니까 어딘가 근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보다 왼쪽에 마이너스 있다 이런 얘기 아니야? 이렇게 이걸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 서로 다른 두 식은이가 뭐 하겠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쓰겠지. 짝수니까 짝수 공식을 쓰지. 그치? 근데 안 쓸 거야. 왜 안 쓸 거냐? 판별식과 똑같은 게 뭐냐면은 꼭지점 y좌표의 위치거든? 꼭지점 y좌표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판별식의 처리와 동일해. 그냥 외우지는 말고 그냥 눈이 있는 대로 가봐. 이게 뭐야? 마이너스 1놈 뭐야? 마이너스 1놈은 지금 어때? 음수지. 이 정도 알고 있다니까? 이거 써먹을 거면 판별식 안 써도 된다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놈은 어때?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맞는 조건에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 처리 어떻게 할 수 있다? F1이 음수고 F-1은 양수다. 이 정보 처리할 수 있다고. 가끔 여기 말고 상수항 말고 이게 뭐야 1차항에도 미정계수 넣는 경우가 있거든. 아예 2차항에 넣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훨씬 쉽게 풀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미정계수가 상수항만 있어서 그래. 왜? 대칭축을 알려주고 시작하니까. 대칭축을 모르면은 이제 계산이 좀 더 들어질 수도 있어. 그냥 너희가 원래 풀던 대로 판별식을 때려박고 어쩌고 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하나 더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여기가 미정계수 얼마가 나왔다. 여기가 뭐 m 이런 식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뭐 하나 써야 되면은 m이 마이너스보다 크다는 정도로 써야 돼.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얘가 오른쪽에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다 만족하는 거 찾는 거야. 연립부등식이야, 이거. 다 만족하는 거 찾아야 돼, 이거.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연립부등식이 중학교에 없어졌거든? 그러면 연립부등식 언제 나오는 거야? 이거 다음에, 공통수학에는 부등식에서 나와야 되거든? 근데 2차 함수에서 나와버리지? 연립부등식 문제가. 2차 방식에서 나오지? 지들 맘대로야. 응? 그냥 얘를 풀고 공통범위 찾으면 돼. 그냥 부등식을 풀고 공통범위 찾으면 돼, 그냥. 연립이라는 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 찾으라는 뜻이야. 그냥 둘 다 만족하는 거 찾으라고, 그냥. 자, 그 다음. 부함수가 접한데, 이건 사실 정말 다양하게 풀 수 있거든? 여기 하나 적어놓은 이 풀이 말고도 진짜 다양하게 풀 수 있어. 그냥 갖다가 놓고 2항에서 그냥 판별식은 0 이런 거 해도 되고. 그치? 근데 문제는 뭐야? K1이야 그래서 한다고 치자. 이 다음이 문제 아닌가? 사실 이 앞에 위에 문제도 다른 풀이가 있는데 이거 그냥 지나갔거든? 왜냐면은 여기서 써먹을
게 있어서 그냥 지나갔어. 여기서 써먹을 게 있어서.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이렇게 상수항에만 있으면은 미정계수가 있는 쪽 엄청 분리해서 풀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건 여기서 이따 보여줄 거니까 앞에서는 안 풀었어. 자, 그러면 주어진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자. 일단 위로 볼록 그래프가 하나가 있어. 원래는 처음부터 이게 만약에 얘가 이 두 번째 그러니까 Y좌표차가 8이라는 정보만 아니었어도 이게 X좌표로만 줬어도 난 처음부터 그냥 얘 다 넘겨버리고 풀었을 거야. 근데 이 Y좌표차가 8 이 정도 때문에 있는 대로 그래서 한번 확인해봐야 돼. 자, 위로 볼록 하나 그렸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직선을 그릴 거란 말이야. 근데 한 번은 접하고 한 번은 두 점 만난다 그랬어. 그러니까 접하는 거 하나 대충 그려보고 두 점 만나는 거 하나 대충 그려보겠다 이런 얘기야. 이런 식으로. 대충. 오케이? 이때가 K1에 해당할 때. 그치? K가 K1일 때. 이때가 K2일 때거든. K가 K2일 때.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냐? 얘 자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접선이니까 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가 뭔가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가 나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닌가? 그치?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고 다르게 풀 수도 있고 다르게 풀 거야. 상수항에 있을 때는 다르게 풀 거야. 그러면 이 완전식 언제 할 거냐? 접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이걸 쓸 거야. 왜냐 이런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써야 되지? 복잡해져. 네, 상황은 알고 있어라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k 빼고 다 넘겨볼게.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가 그러니까 뭐에 이렇게 나오는 꼴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 구하기 쉽지 않겠어? 아니면 사실 이걸 이렇게 알아서 그러는데 봐봐.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놔두고 봐봐. 그럼 얘 다시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얘 자체를 그냥 이렇게 위로 블록으로 그려. 그 다음에 여기 두근합이 얼마야? 두근합이 2지? 봐봐. 왜 자꾸 왜 두근합부터 한 다음에 나누게 하냐? 이거 니네가 2차 함계수 1이 아니잖아? 은근히 헷갈려서 이거 되게 많이 틀려. 그러니까 합부터 빨리 구하고 난 반 나누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얘만 보고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뻔했잖아. x가 1일 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접하는 건 뭐야? 사실 이건 무슨 뜻이야 지금? 얘랑 y는 k라는 상수함수가 접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y는 k1이 될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자, 그냥 둘이 갖다 놓고 풀 거잖아, 그치? 이거 둘이 갖다 놓고 풀 거야, 이렇게. 여기서 얘만 이항했잖아. 그래서 우리 지금 2식 만들었잖아. 그러면 지금 이 2차 함수랑 y는 k라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 k는 무슨 얘기냐? 얘는 k1은 무슨 얘기냐? 접할 때잖아. 어차피 얘도 똑같이 접해야 돼, 그러면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 k1은 이렇게 얘랑 이렇게 접할 때 이 k 값이 k1이라고. 그럼 뭐야? 1 넣으면 얼마 나와, 그냥? 1 넣으면 6 나오지 않나? 그럼 얘가 6이면 되잖아? 구한 거라니까,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비스듬하게 있는 상황인데 미정계수 빼고 다 이항해가지고 상황을 더 단순하게 바꿔주라고. 상수함수꼴로. 그 다음 얘도 원래 바로 바꾸고 싶은데 y좌표가 차이가 8이라 그래서 바로 못 바꾼 거야. y좌표 차이가 8은 뭘 말하는 거냐? 여기가 8이잖아. 그치? 자, 근데 직선의 기울기 알지? 뭐야 이거? 기울기. 기울기가 뭡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몇 대 몇? 2대 1이니까 여기 얼마? 4. 그러니까 어딘가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얘도 어차피 이렇게 바꿔놓고 풀 거거든. 바꿔놓고 풀면 여기가 y는 k2에 해당할 때잖아. 근데 그때 x좌표 차이가 얼마라고? 4. 요 길이가 4. 근데 대칭축은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이 x값이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는 3. 그럼 아까도 우리 문제 한번 이렇게 풀지 않았어? 두근의 곱이만 3 나오게?
맞지? 그러면 다시 얘는 어떻게 해주냐? 어떻게 할까? 넘겨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k 빼기 5는 0이란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이 k 빼기 5인데 그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k2가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는 이렇게 풀고 자꾸 뭐는 저렇게 풀고 뭐 자꾸 뭐가 왔다 갔다 바뀌는데요. 아, 이제 한 문장에 두 개가 들어가서 그래.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 하나는 하나대로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하나도 이거 하나대로 세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따로따로 생각해봐. 지금 문제 자체가 그냥 난이도 높인 납치고 지금 두 가지 섞어져서 그렇지 보통 기본 문제에서는 그냥 하나 따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 너희가 두 개라고 생각하라고 이거를. 그냥 K1만 구해, K2만 구해 그냥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접하는 거 줄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냥 두 군에 차이를 줄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반복이 돼서 이 형태 보면 어떻게 해야지 저 형태 보면 어떻게 해야지가 바로 나오는 게 좋다는 거지. 생각해봐. 어차피 근데 이거 어떻게 풀었어야 돼? 봐봐. 보통 푸는 대로 풀었다면 어떻게 하냐? 다 이쪽 이제 보통은 이차항에서 양수 쪽으로 넘기니까 이걸 풀겠지. 이거 써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봐봐. 이거 써놓은 다음에 접한데 한 별씩은 0 해서 K1 찾고 그 다음에 Y좌표 차이가 8인 거 어떻게 활용할 건데? 그 다음에 그치? 그걸 몰라서 5% 하고 끝나겠지. 아니면 이제 두 군을 갖다가 알파 베타로 둔 다음에 여기다 알파 넣고 베타 넣고 뺀 게 8이다 식 세워놓고 왜냐면 어차피 얘는 모르니까 여기다 할 거 아니야. 그럼 또 2차식 나오지?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럼 그냥. 그래서 여기서 이 y좌표도 다 뭐로 바꿔서 지금 x의 차이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항상 핵심은 x 갖고 식 세우는 거야. 항상 핵심은. 문제가 그럼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어요. 왜냐면은 요거 저기 뭐지? 노트에 칸 때문에 노트 칸의 문제로 순서가 조금 왔다 갔다 한 게 있어. 일단 26번부터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 이차함수 그래프와 gx가 두 군데서 만난다. 형태가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아까 개념에서 이미 보여줬지. 그럼 어떻게 생각해? 이차함수와 gx가 이렇게 뭔가 알파와 베타에서 만난다. 그냥 이 생김새를 확인하라고. 저 F알파, F베타 얼마인지 몰라도 돼. 그냥 X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돼. 그럼 우리 무슨 식 세울 거야, 이걸로? 이거 무슨 식 세운다고? Fx가 최고차항 개수 2고 X-알파에 X-베타에 더하기 GX 이렇게 세울 거라고 그냥. 그치?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어? GX 빼기 FX를 물어봤지?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넘기고 얘를 일로 넘기면 되는 거 아니야? gx-fx가 마이너스 2에 x-알파, x-베타 이런 꼴이 되는 거거든? 얘가 x는 3의 최대가 4를 가진데 자 이거 이제 두고 생각해봐. 얘 뭐야? 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있어요 지금? 그는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모르는 거 마찬가지지. 근데 두 점이라고 했는데 저 두 점이 말이야 알파 베타가 다르다는 얘기 있어? 보통 다르다고 생각은 하겠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정확하게 아는 거는 2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2라는 것밖에 모르잖아? 뭐 하면 돼? 그냥 위로 불러.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파, 베타 대충 놓고 그치? 근데 뭐라고? x가 3일 때 최대값이 4가 나온다고. 근데 그러면 뭐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꼭지점 알고 있는 거지. 꼭지점 알면 식 어떻게 세운다고? 꼭지점 알면 그냥 최고상에서 놓고 x-3의 제곱 더하기 4. 간단하잖아? 그냥 이게 전개해서 두근 구하면 끝나거든? 만약에 얘 자체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면은 알파 베타가 구하고 풀 수도 있을 거고 아니어도 어때? 방정식의 근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두근의 합국 갖고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끝이야 그냥.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그게 식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리하는 이 정보 처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얼마나 쉬워 문제가.
봅시다. 문자 조금 까다로워. 자, 문자를 너무 많이 줬어. 그치? 많이 줬는데, 대신 뭘 줬냐? 거리를 줬어. 옆에다 이거 하나, 요거 써있어요. 이대로 볼게. 정보가 표시된 대로 거리를 표시했을 뿐이거든? 6과 4. 그럼 여기 베타랑 감마 사이 거리가 2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눈이 있으면. 설마 이게 눈이 있으면 발언이 어떻게 뭐 장애인 비하니 뭐 이런 논란이 생기지 않겠지? 아,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이게, 쉽지 않아. 옛날에 내가 학원 할 때 진짜로 있었어. 저희 눈이 많이 안 보이는 친구가 이제 엄마가 한번 학원을 보내보시겠다고 와서 했는데, 그 친구가 있어서 큰일 나는 거지. 거의 그 뭐였지? 책이 있으면은, 거의 진짜 이렇게 해야지 볼 수 있는 친구였어.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정말 안경 써서 교정을 한 게 그만큼이야. 이렇게 해야지만 보이는 친구였어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내가 근데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엄마가 그래도 확인해 보시겠다고 와서 한 다음에 보시더니 안 되겠네요 하고 이제 가셨거든. 뭐 다른 어떤 장비나 도구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서울하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갑자기 눈이 있으면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요즘에 너무 바로 하나하나에 아주 민감한 세상이어가지고. 자, 보자. 2차 함계수가 2인 2차 함수고 알파 베타 만나고 직선과도 감마에서 만난다고 했거든. 그치? 당장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잘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잖아. 물론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감마 대신에 알파 더하기 4를 쓰고 베타 대신에 알파 더하기 6을 써가지고 숫자로 막 뭘 때려박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일부러 그냥 문자를 뒀어. 문자 옆에 써놓은 거 보면 문자를 뒀고 주어진 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만 파악해보자. 자, 근데 헷갈릴 때는 그냥 이거 다 숫자 때려박아도 돼. 해봐봐. 그냥 네, 일단 그거부터 물어볼게. 뭐 해야 되지? 감은 와? 당연히 나도 보면 감이 오는 건 아니거든? 그럼 뭐 해야 돼? 이 정보를 처리해서 뭔가 만들어 놔야 돼. 근데 봐봐. x 앞에 뭔가 특징들 다 있잖아. 뭐 할 수 있어 우리가? 자, fx를 어떻게 쓸까? 일단 fx를 2차 함계수가 2고 알파하고 베타에서 근을 갖는 x가 만나는 이런 함수 아니야? 그런데 이 정보만 아나? gx하고도 두 군데 만나는 x좌표를 알고 있지?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봐봐. 2차 함수는 2인데 gx하고는 알파랑 감마 만나잖아. 그러면은 알파와 감마를 써주고 나머지가 gx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우리가? 그치? 근데 여기서 알고 있는 정보가 뭐다? 감마가 뭐다? 감마가 베타 빼기 2다. 이건 알고 있잖아? 물론 이렇게 쓸 거면은 저거 뭐 다 알파로 쓰지 그래 할 수 있는데 봐봐. 일부러 해놓은 거 봐봐. 그러면은 여기가 자 x 빼기 베타에 더하기 2 더하기 gx 이런 꼴 아닌가? 맞지? 내가 근데 fx가 요렇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해가 하나에 왜 우리 나머지 정리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전개하는 게 있었어. 몫이나 이런 거 복잡하게 줄 때 얘하고 얘로 얘를 이렇게 분배할 수 있잖아. 그치? 이런 정리를 해보면 2배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에 더하기 4배의 x 빼기 알파가 있고 뒤에 gx가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얘랑 얘랑 똑같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는 거야? 이 친구가 0인 거지? 그러면 gx가 마이너스 4의 x 빼기 알파인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어차피 봐봐 알파 0 지나가는 건 사실 알고 있거든? 근데 기울기를 몰랐잖아? 근데 이 하나의 정보 처리로 지금 기울기를 구한 거야. 문제가 뭘 줬어 근데? g-2는 4를 줬거든? 그럼 이제 넣으면 알파가 나와.
근데 그럼 나머지 정보로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제? 베타랑 감마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끝났지. 다 구했으니까. 17번이었다. 그러니까 그놈의 나머지 정리를 왜 그렇게 강조했는지 알겠어? 나머지 정리를 할 때는 굳이 저거 뭐 다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 거기는 문제용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함수의 방정식이 어떻게 적용돼서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인 거야. 그래, 이제 배운 대로, 연습한 대로. 근데 여전히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 그런 건 모르는데 수학적 성을 기억이 선생님이랑 선생님 구독자예요. 그래. 구독자 2명. 야, 구독하란 말이야. 니네, 봐봐. 새로 온 친구들한테 알려줬는데 구독자가 늘질 않아. 자, 보자, 문제. 자,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을 또 줬어. 자, 얘는 우리 많이 봤던 모양이지. 뭐였어, 이거? 뭐가 이 친구를, 얘를 갖다가 x-알파, x-베타라고 쓰면 x에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모양이다. 이제 이 형태를 보면서 내가 뭐 하면 되겠다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보이면은 쉽게 풀고 아니면 또 전개하고 뭐 하고 있겠지, 다. 물론 안 보이면 전개하고 어쩌고 해서 풀어야지. 그 다음에 더 간단한 거 없나는 또 고민해봐야지. 생각 안 나면 질문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했던 건데 복습을 안 하고 뭐 한 거냐 이제 쿠사리를 먹겠지. 자, 어쨌든 두 실근이라고 했잖아. 보통 이거 되게 간과하거든. 이걸 간과해. 왜냐? 방정식의 두 실근 주변은 뭐부터 확인해야 돼? 판별식이 0 이상부터 확인해야 돼. 0도 돼. 이 두 실근이라고 해서 얘가 두 개가 같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 판별식은 0 이상을 확인해야 돼서 먼저 해야 될 정보가 짝수니까 4분의 d가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5. 자, 이거 웬만하면 있잖아. 묶어. 이 마이너스를 여긴 붙이고 여긴 안 붙이고 여긴 붙이고 이러면서 틀려. 오케이? 자, 봐봐. 얘는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하지 말고 개수를 찾으라고. 그 다음에 얘는 대충 암산으로 끄적여서 계산 실수하고 그 다음에 전개는 안 하고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전개는 또 다 하고 있어. 일일이. 거꾸로야. 2차 함계수 뭐야? 1. 마이너스 2가 사라지지? 여기 1차 함계수 2. 여기서 2니까 4. 여기서 1 빼기 5니까 4. 얘가 0 이상이라고. 따라서 K는 1 이상이라는 조건을 일단 확인. 왜냐면은 얘를 구하라가 아니라 최소권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뭔가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조건이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조건을 찾아야 돼. 안 찾으면 틀린다고. 나도 가끔 틀려. 정신줄 놓고 아무 상관없이 문제 풀면은 틀린 다음에 보기에 뭐 답이 없는데 이럴 때도 있고,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다 그래.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이제 2 대입하는 거지? 2 대입하면 이거 나온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2를 대입하면은 봐봐. 잘 생각해봐. 2를 대입하면은 어차피 K가 2차씩 나올 건데 저기부터 출발하겠지? K 제곱부터. 그 다음에 2 대입하면은 여기 4K 빼기 K니까 더하기 K. 2 대입하면은 4, 4, 5니까 13. 근데 뭐라고 얘가? 얘도 봐봐. 머릿속 이미지 떠올려. 머릿속 이미지 떠올려서 대칭축이 K가 마이너스 1일 텐데 그럼 1은 어디 있어?
더 오른쪽에 있겠네. 자, 이런 쪽이니까 아, K가 1일 때가 최소겠구나 하고 K에다가 1을 대입해서 풀면 나온다고. 간단하지? 그러니까 더 복잡하게 풀 수도 있는 문제 유형이긴 해. 왜냐하면 또 전개에서 또 두근의 합은 뭐고 두근의 곱은 뭐고 뭐 이거 할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런 정보 처리를 간단하게 만드는 작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자꾸 강조했던 이유가 그때그때 앞에서 배웠을 때 그 한 가지 유형 있지. 걔가 구구단처럼 다시 내 눈에 보여야 뒤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활용될 때 이 하나의 포인트를 써먹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직독직해가 그런 거 아니야? 직독직해가 영어에서 간단한 구문들 하나하나가 얘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해석한 게 아니라 이대로 하나 해석하고 이대로 해석하고 그치? 그걸 연결해갖고 문제 이제 복잡한 문장 구조를 해석하는 거잖아. 똑같아 얘도. 이거 하나에 대한 정보 처리가 돼야 된다고 빨리빨리. 그게 안 되니까 계산만 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계산이 많아가지고 계산 실수도 나오고 계산이 많아서 계산만 하다가 내가 뭐 체크해야 되는지 빼먹고 다 그런 거 아니겠냐고. 그 다음 범위를 주고 복잡한 형태의 식을 줬는데 4차 함수야. 우린 4차 함수 배운 적 없거든? 그치? 그러니까 뭘로 확인하는 얘기야? 2차 함수로 사실 해석하는 이야기인 거거든? 그래서 근데 모양이 복잡하잖아. 보통 우리 뭐 공통 부분이 있으면 치환하다 이렇게 외웠는데 사실 이게 그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합성함수 문제들이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두 단계에 걸쳐서 해석하면 된다고. 그건 나중에 지금 몰라도 돼.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면 돼. 그때가 다시 얘기해 줄게. 근데 일단 얘는 몰라도 치환을 한 다음에 해석을 두 단계에 걸쳐 하겠다. 일단 이거부터 시작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 열심히 시킨 다음에 이 얘기 안 하고 시킨 다음에 공통수학 2 간 다음에 사실은 니네가 하던 그게 합성함수지라고 이름을 그때 가서 붙여. 너희가 하는 거 대부분 다 앞에서 뭔가 그냥 대충 시켜. 문제용으로 나오던 뭐든 일단 대충 시켜서 외우게 해. 그러니까 외운다기보다는 본 적은 있게 만들어놔. 그 다음에 얘가 이름이 뭐였지 하는 거야. 함수를 처음부터 배우잖아? 함수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 중학교에서 함수를 뺐어. 원래 중학교에 그냥 함수가 있었어. 그냥 함수가. 물론 설명을 하긴 하지. 근데 함수 정의부터 다 했다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그 함수 그 내용 있잖아. 그게 중학교 2학년에 다 있었어 원래. 근데 빼버렸지. 대신 뭐해 그냥? 함수는 대충 이런 거야 라고 퉁치고 지나가고 그냥 1차 함수를 배우지. 2차 함수를 배우지. 1차 함수, 2차 함수 경험해서 일단 1차 함수, 2차 함수가 뭐야?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잖아. 함수는 하나 넣으면 하나가 나오는 거 이런 거 강조하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공통수학 2에 간 다음에 자 함수는 사실은 뭐다라고 그때가 정의하는 거지. 정의역이나 공역, 치역이나 이름 정의하고 뭐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합성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라 한 다음에 그게 합성함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뭔가 다 미리 뭔가를 하게 해. 이름은 뒤에 붙여. 그래서 연결고리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사실 선생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야. 근데 연결고리 없이 앞에서 배운 거에 대한 연결고리 없이 그냥 얘는 얘대로 설명하고 쟤는 제대로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똑똑한 애들만 알아서 연결을 하지. 앞에 거 내용을 다 기억하는 친구들만 공부를 많이 해서 기억하는 친구들만 알아서 연결을 하지. 근데 봐봐 이렇게 말 한 번씩만 건드려줘도 아예 안 배운 친구들은 모르지만 우리 어쨌든 선행학습에서 수업을 한번 들었던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대충 뭐 짐작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여기도 봐봐 지금 단원에 지금 얼마나 많이 쓰고 있어. 앞에서 했던 것들을 갖다가. 그 연결고리들을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저절로 복습이 돼. 복습이 되니까 안 잊어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앞에 거를 다시 볼 일을 없게 만드는 게 시간적으로 효율성 있게 공부하는 거야. 뭐 어떤 애가 공통수학을 뭐 5순환을 했대, 뭐 6순환을 했대, 되게 많이 봤네. 하면 뭐 할 거야. 그때 문제용 외우고, 그 다음에 문제용 외우고, 다 까먹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주 다시 이게 당당하게 저 3순환에서 할 필요 없어요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대부분 그래. 계속 연결할 거라고. 그러니까 되게
핵심 포인트 앞으로 계속 연결해서 쓸 포인트 몇 가지들 너희들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 몇 가지들 더 필요한 것들은 많지. 아무튼 자 보자.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을 일단 뭐라고 이름 붙이겠다 이거야. 왜? 그러면 저 식을 y는 t제곱 빼기 12t 더하기 30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t에 대한 정보는 아무도 모르지. x범위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얘 범위를 확인하자고. 공통사투를 한 친구들한테 하는 가지 설명하자면은 치역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range라고 했어. 그냥 함수값의 범위거든 그냥. 그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이 t의 범위 찾으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x 여기 정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일 때 얘 치역이 얼마냐 보란 얘기야. 그 다음에 그 치역이 뭐야? 새로운 함수에 정의역으로 들어가가지고 전체적인 함수를 해석하라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써가면서 문제지 얘가. 단지 이 용어를 안 쓸 뿐이지. 용어 안 쓰고 그냥 얘 범위 함수값 범위 확인해봐. 새롭게 t 범위 알았으니까 대입해서 좀 풀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얘 하려면 뭐 하면 돼? 자 봐봐. 그냥 대충 딱 보고 눈이 있으면 말이야. x가 2에 최소겠구나. 마이너스가 최대겠구나. 그치? 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만들어야지. 뭐해? 그려. 여기 뭐야? x는 2. 그럼 봐봐 이제. 3은 가까이 있지. 마이너스 1은 멀리 있지. 이것만 봐도 2에서 최소구나. 마이너스 1 최대구나. 할 수 있다고.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자 보통 문제집 때 어떻게 확인하냐.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해? 2 넣고 마이너스 넣고 3 넣어서 3개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고 제일 작은 게 최소다. 그럼 미정계수 있으면 어떡할 건데? 또 모르거든? 그나마 미정계수가 K, 이렇게 1차씩 줬다. 그러면야 알 수 있겠지. 근데 미정계수가 2차로 주면 어떡할 건데? 어떻게 대놓고 비교할 거야, 얘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X값만 갖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뭐야? 대칭축, 아까 그리 전에 얘기했던 것도 대칭축 2네? 2가 범위 안에 있나 봐. 있네? 그 아래로 보기가 최소겠지. 생각하라 이 얘기야. 머릿속에 이미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까이 있으면 조금 올라가고 멀리서 많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에서 마이너스 1과 3 중에 누가 더 가까운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암산을 비교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은 내가 2 넣고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구나 해서 사실 그냥 바로 자 2를 넣으면 얼마야? 이쪽이지. 2를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인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8이지. 자 봐봐. 이거 어떻게 풀었게? 지금 마이너스 1은 지금 대입해서 풀었는데 그럼 내가 진짜 마이너스 1럼하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속도구나. 얘부터 할 거겠네 그러면. 봐봐.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이건 이제 필수는 아니야. 그냥 내가 계산 시켜주는 게 하는데 2차 함계수 1이잖아. 그러면은 어차피 얘를 평행 구한 거 아니야? 봐봐. 여기 0이지. 자 여기 마이너스 하면 얼마야? 이거 구인 건 우리 충분히 하지 않나? 2 길이의 제곱이 2 길이 아니야? x제곱이니까 2 길이의 제곱이 2 길이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3이니까 2 길이가 9가 나와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9를 한 거거든? 그럼 대입하면 되잖아요. 맞아. 대입하면 되는데 어떨 때는 어떤 숫자들은 얘가 나올 때도 있어. 그냥 그런 성질이 어차피 평행이동이니까 평행이동 성질까지 쓰면은 연산량에 또 뭔가를 줄 수 있다고. 꼭 안 해도 돼. 꼭 안 해도 돼 이거는. 나중에 언제쯤만 할 수 있으면 되냐면은 적분할 때. 그 정도에서 그때는 또 좀 쓰여. 이 상황이. 아무튼 찾았어 이렇게. 그럼 이제 뭐야? t의 범위를 알고 있지? 그 다음 내가 구해야 되는 게 y는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30이지? 다시 어떻게 확인해? 아까 한 게 익숙해지면 뭐 할 수 있어? 6일 때 최소고 마이너스 1 최대가 나오겠구나 할 수 있는데 또 안 보이면 어떻게? 그려야지. 그 다음 중요한 거. 아까 계속 여기 봐봐. 여기 뭐야 이게? 대칭축 얼마야 여기? 6이지. 그냥 6 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아까도 자꾸 내가 여기 문자 그냥 쓰라고 한 이유가 원래 함수에서 축 이름 되게 중요해. 축의 이름이. 근데 우리가 축을 안 그렸잖아. 그러니까 얘를 적어주라고. 왜? 아까는 x범위였고 지금은 t잖아. 명칭 중요하다니까 이거. 누가 얼마인지?
왜냐면 얘는 그냥 최대값 최소값만 거는 거지만 그때 x값 거라고 할 거야. 대부분 이렇게 해놓고 x값 대신 t값 써. 그런 분도 있잖아. x값 구하라는 문제도 있잖아. 그치? 그때 이거 t 안 쓴다. 그러니까 이름 꼭 적어놓으라고. 그래서 실수가 없다고. 아무튼 이거 적고 뭐야 그 다음에 그럼 이제 8이 가깝고 마이너스 1이 멀다.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태 여기다가 6 넣고 마이너스 넣고 아니 최대가 최소니까 마이너스 넣어 최대 6 넣어 최소를 계산하라고. 우리 이거 다 하고 좀 쉬는 시간 좀 늦게 하더라도 좀 늦게 쉬자.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에 대해서 f-3이 f9라는 정보였거든. 봐봐. 2차 함수 최고차 함수 1인 거 알고 있지? 그럼 대충 그려봐. 머릿속으로 해야지. 머릿속으로. 그려봐. f-3과 f9가 같다고 했거든. 같으려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y는 k 같은 뭔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뭐다?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9라는 거잖아. x가, 그치? 하나만 적어놓으면 되지 뭐. 그럼 뭘 할 수 있지? 대칭축이 이게 x는 3인 거 알 수 있겠지? 자, 이걸 한번 확인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같은 선대칭 함수에서 함수값이 똑같다는 정보를 주면 입력값의 평균 가지고 대칭축을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면 되지 않겠어? 한번 했다고 계산하고 끝이 아니라 이게 봐봐 상황이 달라져도 같은 방식일 거 아니야? 그걸 같이 생각해 주라고. 달라지면은 봐봐 달라지는데 여전히 양수면은 달라질 거 없지. 그러면 봐봐 달라지면 어떻게 되냐? 여전히 양수면 폭만 달라지는 건데 이 상황이 안 바뀌겠지. 어차피 폭 대충 그린 거잖아. 해보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음수는 어떻게 돼? 음수는 어떻게 되겠어? 똑같네?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지? 의문을 갖는 게 정상이야. 그러면 그 다음 그대로 해봐. 이렇게 되네. 확신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해봐서 대충 알 것 같은데 확신이 없잖아? 확신이 없으면 그때 와서 물어보면 돼. 자, 그래서 함수 fx의 최소값이 f3인지 물어봤거든? 어때? f3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설명하려고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진짜 그냥 눈이 있으면 이거 기억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니은. 그럼 이제 최대와 최소를 물어봤지. 최대와 최소를 물어봤는데 우리 대칭축이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3에서 1은 가깝고 6은 뭐니까 3 넣으면 최소 6 넣으면 최대지. 맞지? 이거 봐봐. 그러면은 이거 함수 뭔지 모르는데 계산 다 할 거야? 보통은 하지. 보통은 해. 근데 일단 니은이 3일까 어디실까? 3하고 이거 얼마 차이 나지? 그래서 9 차이 나야 돼. 좀 전에 했던 얘기 x제곱. x제곱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3이면 여기가 9라고 했잖아. 얘는 어차피 얘 평이동 아니야? 이렇게 차이를 대놓고 물을 때가 있다고. 여기서부터 딱 저기 꼭지점에서부터. 그럼 이 거리만 확인하면 이 차이는 알 수 있다니까 그냥? 쉽게?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F0이 9보다 크면 했거든? F0이 9보다 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때는? 이걸로 그냥 식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봐봐. 식을 두 가지 세울 수 있는데 이걸로 세우든가 이걸로 세우든가 둘 중 하나거든? 둘 다 보여줄게. fx를 x 더하기 3에 x 빼기 9에 더하기 얼마라고 세울 수도 있고 fx를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얼마라고 세울 수도 있어. 둘 다 미정도 하나니까 내가 계산하기 편한 식으로 맞춰서 하면 돼.
근데 F0이잖아? 0 대입하는 게 뭐가 더 편할까? 둘 다 편한데 여기다 넣어볼까? 그래, 여기를 이제 K라고 놓고 여기다 넣을 거면은 F0이라는 게 9 더하기 K잖아. 얘가 지금 0보다 크다는, 아니 9보다 크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K가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얘는 뭐야? 꼭지점의 Y좌표지. 아까 판별식 이야기랑 꼭지점의 Y좌표에 대한 이야기가 동일한 거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봐봐.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대. 이런 그림 아니야? 맞나 안 맞나, X축이랑? 안 맞나? 안 맞나? 응. 얘가 마지막인가? 맞지? 응. 자, 아까 얘기한 거. 함수값이, 자, 2차 함수인데. 함수값이 갖다 나왔지? 그럼 뭐라고? 입력한 거에 평균을 보라고. 그럼 뭐야? 평균은 뭐야? x가 사라지고 2가 나오지. 그러니까 대칭축이 x는 2라고 주는 거다. 이거를 뭐 fa 빼기 x는 fa 더하기 x일 때 대칭축이 x는 a가 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간단하잖아. 우리 지금 봐봐. 뭐 특별히 외우려고 그랬어? 눈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함수가 똑같으면 가운데 대칭축이 있는 거? 그치? 그러니까 그냥 입력한 것들끼리 평균을 보면 안다 이거야. 이 형태에서 대충 외운 친구들이 선대칭 함수하고 주기 함수하고 많이 헷갈려해. 주기는 뭐지? 평행이동에서도 계속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평행이동 생각하면은 두 입력값의 차이가 일정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랑 얘를 뺐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오면 그게 주기 함수라고. 근데 얘는 선대칭이잖아. 그치? 얘랑 얘랑 가운데 대칭축이 있어야 돼.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 두 개 헷갈리면 두 개 입력값을 갖다가 봐. 그래서 두 개의 합이 일정한 케이스다. 합이 일정한 케이스다. 그러면은 선대칭이구나 파악하는 거고 두 개의 차가 일정하다 그러면 주기함수로 파악하는 거야. 문자 x가 이제 어떻게 계산했을 때 소가 되는가 확인해가지고 아무튼 x는 2가 대칭축이다. 정보를 알았어. 그 다음 그래프와 직선이 한 점 만난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가 갈려 이제. 내가 이거 보고 칙을 어떻게 세워야지가 바로 보이겠어? 아니지. 정보 처리해놓고 유리한 대로 가면 돼. 내가 이거 갖다가 fx 세우고 얘랑 같다고 풀어서 그럼 얘 이항하겠지. 그러니까 fx 빼기 4x 더하기 1이 0인 게 판별식이 0이다를 쓸 건지 아니면 아까 뭐 얘기했었지? 이거 말고 이 fx가 2차 함계수 안 나와 있지. 2차 함계수 얼마가 있고 접하는 점 x좌표가 알파일 때 접선이다. 이 식이 세우는 게 있었단 말이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보 처리만 해놓고 지나갈게. 근데 이거는 사실 보통은 별로 안 좋아. 최소한 얘라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지. 얘는 그럼 전개하면 제곱 나오지. 사실은 이 식이 별로 유리하진 않아. 근데 어쨌든 처리하고 지나가 볼게.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판별식이 0 쓸 거야. 얘 할 건지 아니면 판별식이 0을 쓸 건지 잘 생각해보자. 정만 정리해놓고 조건 처리 지나가는 거야. 바로 뭐 알 수 없잖아. 우리가 읽으면서 다 처리 안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잖아. 대신에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해당한 상황인지는 내가 떠올릴 수 있어야지. 그 다음 x가 1 이상 4 이하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줬거든? 그치? 이걸 이제 많이들 잘못 푸는 게 대칭축 2 줬잖아. 2 넣으면 최소고 그러면 2에서 멀리 있는 4가 최대겠네 하고 답을 쓰는 거야. 많이들 그래. 근데 나 2차 함계수 좀 알아 몰라. 모르지. 나 이거 일부러 써놓은 거야 그래서. 얘만 쓰고 지나가지 않고 굳이 이 식 하나 써는 이유가 얘를 모르는데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어떻게 알아? 이 얘기야.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면은 여기가 x가 2겠지만 최소값이 x가 2겠지만 위로 블록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로 블록이면 최대값일 때가 x가 2인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처리 전부 다 해봐야 돼. 자, 첫 번째. 근데 저쪽에 G는 0, 판별식 0이랑 중근이랑 접하니까, 한 점 만나니까. 접하는 상황일 거 아니야. F랑 얘랑 갖다 놓고 2항에서 정기한 방정식, 정기한 방정식이 판별식 0이 나온다고. 뭘 쓸지 모르지.
정보 처리 이거 해본 다음에 그 다음 확인할 거야. 자, 어쨌든 보자. 자, 그러면 여기, 자, 뭐야. 뭐 있었지? 첫 번째. 아, K가 양수일 때. 양수일 때, 아래로 불러줄 때. 이걸 그냥, 자,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라고? X가 2일 때 최소가 나오고, 그치? 1을 갖고 4는 뭐니까 4일 최소가 했잖아? 그래서, F2가 마이너스 3이니까, 봐봐. 식 어떻게 세울 거냐? 그냥, fx 식 세울 거야. 어떻게? k에 x-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뭐야? f4가 5라는 거 아니야? f4가 4k-3인데 5가 나오니까 k가 2겠지? 찾았어. 그럼 이제 대입해서 2x제곱에 마이너스 8x에 8 빼기 3이잖아. 이거지? 그럼 이제 얘랑 같다고 놓고 뭐 2항에 3배씩을 쓰든가. 아니면은 이거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봐봐. 얘를 덜어내면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빼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돼, 그게? 2x제곱에 얘가 나올 거면은 아니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12x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완전 제곱식이니? 아니지? 그럼 바로 알 수 있잖아. 이렇게 이거 꼭 이항과 판별식으로 다 안 써도 정보를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얘를 떼냈을 때 완전 제곱식 안 나오는데 이거 k 아니네. 이럴 수 있다고. 뭐야? k가 양수일 때는 실패. 뭐겠어 그러면? k가 음수겠지. 위로 볼록이겠지. 그치? 그러면은 뭐라고? 2 넣었을 때 5가 나온다고 했잖아. fx를 k에 x-2의 제곱 더하기 5로 바꾸고 f4는 4k제곱에 4k제곱이다. 4k에 더하기 5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이지 최소값? 그러면은 k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래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2x제곱에 뭐야? 사실 안 풀어봐도 뭐 어떻겠어? 아까 0보다 클 때 아니었으니까 얘가 답 아니겠어 사실은? 그럼 확인해보자. 이게 얼마야 그럼 이제?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이지? 그치? 잠깐만. 아까 잘못 풀었다. 이거 y는 3인데 0을 잘못 풀었다. 아무튼 3으로 해도 아까 거 안 나와. y는 3으로 해도. 얘는 3 하면 어떻게 돼 이제? 아니다. 소리 답 가는 거냐. 왜 이러냐. 뭐 이상하다.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저도 다시 얘를 4x 빼기 1 해놓으면은 마이너스 x 오면 그냥 가고 얘 나올 거면은 마이너스 10이야? 이거야? 그래서 여기 잘못 구한 거 아니야? 얘가 플러스지. 얘가 플러스지.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4x인가? 그 다음에 이게 나올 거면은 마이너스 2지. 얘가 완전 제곱식이지.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제곱 아니야 이거. 됐어. 얘는 맞아. 그래서 얘가 답이야. 그럼 이제 다시 이게 얘가 3이 되는 요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라고. 한 문장에서 되게 여러 가지를 하게 만드니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지. 근데 봐봐. 뭘 많이 하는 복잡성은 있거든? 근데 앞에 내용도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어때?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가는 것 자체는 어려움은 없지. 단지 그 여러 번 뭔가 많이 할 뿐이지. 이게 결국은 앞에서 얘기한 그런 식세우기들을 잘 할 수 있어서 한 단계 한 단계는 막힘없이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니면 보통 어떻게 풀겠어 이거? 보통은 fx를 대칭 줬으니까 그냥
a의 x-2의 제곱 더하기 뭐 b 두고,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4x-1 한 다음에 2항에서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판별식 0에서 판별식이 0 해갖고 a 여기 뭐야 심지어 a는 제곱 나오겠지? a 제곱이란 b에 대한 어떤 식이 a 2차식과 b에 대한 어떤 식이 나올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거 어떡할 건데? 봐봐, 우리 지금 얘만 나머지 다 그냥 이게 숫자 나와주니까 이게 전부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부터 둔 다음에 여기다가 막 때려박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풀기 싫지 않을까? 계속 미지수가 그 조건을 두 개 나눠 풀어야 되는데? 근데 그나마 숫자로 식을 먼저 세워놓으니까 얘 하나만 처리하니까 이거 한다는 게 저게 해보는 거거든? 그래서 뭔가 상황 정리할 때 미정계수는 안 맞는 게 좋아. 웬만하면. 그다음에 연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정계수가 몇 개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지. 아까 알파벳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식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답 구하겠다고 계산 막 때려박아갖고 하는 계산에서 미정계수가 많아버리면은 쉽지 않지. 그래서 정보 처리 어떻게 할 수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이 달라진다. 끝!